안녕하세요 여러분, 픽시공방의 픽시입니다.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32비트와 익스플로러를 버렸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1을 직접 설치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윈도우 10은 윈도우 95부터 지금까지 32비트와 64비트를 동시에 지원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윈도우 11부터는 64비트만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TPM이 필수적인 윈도우입니다. 이 TPM의 약자는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신뢰할 수 있는 모듈, 즉 보안 플랫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PM이 필수인 것으로 봐 지난 멜트다운, 스펙터, 랜섬웨어 등과 같이 보안에 대한 이슈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대적으로 구형 제품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인텔은 8세대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AMD는 라이젠 2세대부터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TPM이 인텔 7세대 그리고 라이젠 1세대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추후 패치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하는 만큼 정식 제품에서는 이 7세대 인텔 CPU가 라이젠 1세대 AMD CPU도 지원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이 구형 제품을 정리하기 위해 바이오스 부팅 대신 UEFI만 지원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윈도우 최소 요구사항도 기존 윈도우 10 대비 윈도우 11에서 2배 정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과연 윈도우 11을 지원하는지 지원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PC 상태공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정식 출시는 2021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윈도우 10 구매자들은 2022년 상반기에 무료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인텔 9세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TPM만 활성해주면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부팅 옵션에 들어가서 TPM을 활성해주시고 각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TPM을 활성화시킨 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설치를 끝났으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또한 ARM CPU에 대한 최적화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서는 GPU가 CPU를 거친 후에 SSD로 접근했었는데 이번 윈도우 11에서는 GPU가 바로 SSD로 접근하는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통해 게임의 속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시작 메뉴인데요. 작업 표시줄은 하단에 고정되어 있고 시작 아이콘이 중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설정을 통해 기존처럼 왼쪽으로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콘의 모양이 측면에서 정면으로 바뀐 점, 각진 창에서 약간 부드러워진 창 등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윈도우에서 공식적으로 다크모드가 지원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UI가 많이 바뀌면서 상당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옵션 표시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아이콘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그대로 다시 열리면서 아직은 정확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어댑터 속성에 들어가서 헤르츠를 바꾸는 형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바로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헤르츠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각각 프로그램마다 옵션을 바꿔줄 수 있어서 최적화된 성능을 사용하고 배터리를 좀 더 절약하시게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 개선을 한 것 같아요. 창에서 확대 아이콘을 클릭하면 총 4가지 형태로 창을 분리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가 제거되고 엣지만 탑재되었는데 특정 호환성 등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익스플로러 모드를 지원할 수 있게끔 바뀌었네요. 원래는 패키징된 윈도우 32앱 UWP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구형 윈도우 32앱 등이 허용되었고 인앱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15%는 하락했으며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빵원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반응이며 아마도 Io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APK도 별도 프로그램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이 프리뷰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아쉽네요.
또한 아직 소프트웨어 버그인지 저는 블루투스가 생각외로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엑스박스 패드로 블루투스가 실제로 달려있는 시스템이면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디바이스를 찾을 수가 없다고 자꾸 떠요. 이게 소프트웨어 버그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리시버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윈도우 11의 리뷰는 마치고요. 윈도우 10 대비 윈도우 11에 재밌는 기능도 많고 아직 개발되는 단계라서 윈도우 11의 단점도 몇몇 개 보이긴 했지만 이대로 계속 개발한다면 나쁘지 않은 윈도우가 또 탄생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마우스가 망가졌는데 마우스를 고치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환경보호활동가 맥릴리지를 석유회사와 함께 일하도록 이끄는 것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휴머니즘이다. 우리가 처한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석유업계는 경제적 역량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여력이 됩니다. 석유 채굴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국립공원 유지비 정도는 거뜬히 충당할 수 있죠.